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11월이 시작이 되셨을 겁니다. 아마 저는 영상을 10월 달에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영상 등록은 아마 11월에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 2022년도도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주 행복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재가장기관 기관들 평가 대비해서 매뉴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샘플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그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노인인권보호입니다. 노인인권보호. 이 노인인권보호 같은 경우는, 방문그룹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보호 단기에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점수는 무려, 5점이 배정돼 있으세요. 다섯 손가락을 다 펴보긴 처음이네요. 그죠? 평가 단일 항목 중에서 점수가 가장 큰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기존 직접 매뉴얼에 비해서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새로운 신설 항목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목은 뭐냐면, 자, 수급자의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급자와 직원에게 학대 예방 교육 및 실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평가 기준은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은 기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면담, 세 번째도 면담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뭐냐면, 자, 그럼 직전 매뉴얼을 한번 좀 볼게요. 직전 매뉴얼의 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평가 점수는 5점 동일했었는데, 내용은 직전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급여를 제공받는 일 면담, 신체 부위를 상처를 입지는 않았냐 관찰, 직원으로부터 상해 부당들 받은 적이 없습니까 면담. 점수 5점을 쉽게 획득했어요. 우리가 정말 쉬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기 이제 다음 항목에 나올 다른 항목의 일부분 항목으로 포함이 됐고, 아예 노인인권 보호라는 제목은 동일하지만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아예 모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정말 전부 다 신설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기준이세요.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랍니다. 교육을 실시하래요. 누구한테요? 근로자한테. 그죠? 근로자한테 실시를 하는 건데,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교육 일시라는 거는 분명히 날짜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만 적어 놓으시면 감점을 맞습니다. 교육을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강사명, 강사 같은 경우는 뭐 외부 강사도 상관이 없고요. 우리 내부 센터장님이 됐든 복지사님 교육하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육 내용, 교육 어떤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에 대해서 노인인권 보호가 무엇이고 학대 예방은 무엇이고 노인학대 신고기관은 뭘 하겠다. 이런 교육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교육 방법은 뭐 온라인 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뭐 집합교육을 진행했는지, 그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참석자명. 근데 여기 보시면 서명이 있죠. 우리 재가기관 안에 평가 항목에 서명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근데 새롭게 신설된 이 항목에 느닷없이 서명이 또 들어온 겁니다. 노인인권 보호 교육을 하고 서명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 평가 항목은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확인 방법을 좀 볼게요.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자체 교육을 해도 되고 외부 강사를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도 다 돼요. 다 되고요. 교육 내용은 노인 권리보호 및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의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육 보고서를 이제 만드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체 교육을 하겠다면 자체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노인인권 보호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교육 일자, 교육 시간, 분명 아까 교육 일시라고 했죠? 교육 장소, 강사 누가 교육을 했는지,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우리는 무슨 교육을 할 거다. 이 교육 자료는 어디서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기관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는 누구누구 참가하겠다라는 이런 교육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항목은 원래 요양원에는 항상 있었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선 우리 영상에 설명드렸던 급여적용 결과평가도 우리 재가인 없다가 새로 신설됐는데 알고 봤더니 요양원에 있던 길로 넘어온 거고요. 우리 이 항목도 마찬가지세요. 원래 요양원에서는 이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안 한 거였지만 지금은 이 부분이 요양원에 있던 게 일로 넘어와서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로자 교육과 수급자 교육을 다 해야 돼요. 그나마 우리 재가기관에서는 근로자만 교육하려니까 이 부분은 좀 낫겠죠.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교육은 여기 있는 것처럼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제공하고 내용 설명드렸는지 현장에서 면담, 그러니까 질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평가 기준 3번. 급여기침 10개 항목 중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수급자에게 제공하였는지
를 확인하고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와 면담을 하는 겁니다. 자, 수급자에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확인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 대응하겠다면 수급자 보호자 집에 우리 6가지 교육자료 원래 갖다 놓잖아요. 거기다가 노인인권 보호도 하나 넣어놓으세요. 7개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주신다면 뭐 현장에 있는 거니까 자료가 그렇게 이제 평가 기준 3번은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근로자의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을 숙지하는지 근로자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에 대해서 직원과 우리가 급여행 지침을 교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암기문 형태를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얼굴이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좀 뒤로 후퇴시켰습니다. 얼굴을. 갑자기 너무 커졌죠? 저 뒤로 오니까 좀 더 잘생겨 보인 것 같아요. 좀 뒤로 갈게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3가지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3가지를 너무 만족하면 5점을 받으시는 거고요. 1번과 2번 항목을 추적하면, 즉 근로자한테 교육도 진행하고 근로자가 면담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3.75점, 우리 75% 양호를 받으시는 거고요. 1번과 3번, 즉 근로자는 이 면담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는데 수급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이 됐다면 2.5점, 즉 보통 점수를 받으시는 게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파란색은 언제나 평가 계획 공고를 다음 달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11월 달에 확정 매뉴얼 발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적용이 되니까 12월 이후부터는 이 매뉴얼을 대로해서 즉 2023년도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마시면 되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린 우리 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인권 보호입니다. 점수는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높은 5점입니다. 그러나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중상 정도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점수를 획득 가능하신 거고요. 자, 기록, 면담, 현장이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교육보고서를 언제부터요? 1월부터 진행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진행 시에는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서명을.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전 근로자라고 했어요. 전 근로자. 소위 말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1월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온라인 교육 수료 같은 경우는 뭐 전 근로자를 다 받게 하신다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그게 안 돼가지고 뭐 아직 못 받았어요 하시는 게 있어요. 내년에 받을 겁니다. 그럼 올해는 안 받은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뭐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연초부터는 온라인 교육 수료를 진행하시다가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는 그때 온라인 수료를 안 받았던 분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한 12월 정도에 자체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가신다면 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다 진행한 걸로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주의하시는 게 해주세요.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뭐 4월에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 온라인 수료를 다 했어. 근데 예를 들어 5월에 들어오신 분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해야 되니까 안 했다. 그럼 평가관이 그거를 지적을 해서 감점시킬 수가 있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 근로자 연 1회 이상 교육이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점수는 크지만 난이도가 높진 않으세요. 새로 추가된 우리 노인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보고서만 주의하신다면 이 항목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방문형 평가 항목에서 서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큰 항목들은 방문그룹 안에서 끝났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 뒤에 이제 현장평가 항목 설명을 몇 개 항목을 드릴 거지만 이제 많이 힘드셨죠? 이런 복잡한 것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고민들이 많으셨지만은 이렇게 서류적인 부분은 이 항목을 끝으로 거의 서류 항목은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마 11월 초가 지나가서 매뉴얼이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응용편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응용편은 말 그대로 제가 뭐 매뉴얼을 설명드리고 샘플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샘플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